제가 매일 아침에 이 글을 읽습니다. 제가 직접 쓴 글이고요. 제가 왜 이런 글을 읽을까요? 이거 읽어도요, 저는 점심시간만 지나가면 또 환자한테 짜증내고 있어요. 옛날 버릇이 나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공감하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의사가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력이 떨어지면 그 환자가 미워요.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읽는 글이에요. 그 많은 스승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기일회. 뭐 직접적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너 앞에 있는 환자는 하늘이 보내준 사람으로 손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천응혈 뭐 이런 거 봐도 환자의 태도는 그 하늘의 그 태도 이렇게 일치시키는 그런 시각이 한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 다시 내 앞에서 볼 수 없을 수 있는 이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자.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내가 힘든 길을 같이 가야 할 동반자가 들어오고 있다. 그 전에는 제가 환자를 이렇게 적대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나의 적수, 뭐 듀얼, 당당 붙어야 되는 그 적수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같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부담이 되게 줄어요. 전에는 내가 잘못 치료하면 환자한테 욕 먹어야 되는데 환자를 저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잘못돼도 서로 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해결책을 쫓아가는 거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책을. 그다음에 환자를 맞이하는 마음이 즐거운가. 이 환자를 맞이할 때 이렇게 적수로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매일 시험 보는 것 같고 또 사랑, 측은지심 이렇게 컴패션 이런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내가 처리해야 될 일거리로 생각이 드는가.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내가 처리해야 될 일거리로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좋은 일을 하고 거기서 에우다이모니아 진정한 행복 그리고 자기 고향감 자긍심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뭐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겠지만 그 의사라는 게그 치료가 됐을 때 환자가 좋아하고 환자 보호자가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서 에너지 얻거든요. 하루에 한두 명이라도 정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서 같이 그 인생이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저는 적수로 풀어야 될 컨넨드럼, 난제로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제가 하는 버릇이 환자의 주소증에만 포커스를 해요. 환자는 안 보이고 환자가 가진 문제만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보는 진료, 관계 중심의 진료가 아니라 다시 문제를 풀어나가는, 픽싱하는 진료로 자동적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증보다 어떻게 환자가 나을까 이 생각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사실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픈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걸 무조건 극복하는 것만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환자가 자신의 그 인생을 fully 하늘로부터 받은 대로 충만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무조건 문제를 고치려는 태도로 접근하면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나이 먹는 건데요. 그리고 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태도가. 이렇게 환자 인생을 충만하게 살도록 한다라고 개념을 잡으니까 제가 환자랑 같이 즐겁게 최대한 환자가 건강하게 또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문제 해결만 중심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문제는 해결했는데 환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뭐 양방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치료는 성공했는데 환자의 삶의 질은 무지하게 떨어져 버리는 그게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치료의 목표를 환자의 인생을 충만하게 같이 환자와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진료가 훨씬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환자는 너의 평가자가 아니다. 치료에 실패하면 환자가 나를 또 얼마나 또 블레임할까. 제가 이리저리 헤매는 양떼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나를 블레임할까라는 그 감정,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뭔 소리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뭐 왜 안 나요? 그러면
제가 안 난다 그랬잖아.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가 저를 블레임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는 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설득을 못하고 환자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저의 설득력 부족을 탓해야죠. 환자의 눈높이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치료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잘 설명해야죠. 물론 뭐 악의적으로 하는 환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환자는 또 잘 걸러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이렇게 의사한테 이렇게 블레임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저한테 리마인드하는 그 내용이고요. 같은 얘기예요. 왜 안 나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애시당초 저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이 정보가 비대칭하잖아요. 그냥 아이가 환자라면 아이가 너무 아파서 마음이 아파요. 불안해요. 그래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불안해요. 이 왜 안 나와요의 숨겨진 메시지는 불안해요 같아요. 이게 이 언어를 환자의 언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환자를 확 휘어잡고 이렇게 신뢰를 주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좀 가슴 아프고 힘든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진실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환자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환자도 또 저나 저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왜 안 나와요? 이런 식의 그 질문에는 그 전체를 그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적인 그 질병의 종적인 시간 추계, 그 질병의 흐름, 병정, 히스토리를 미리 잘 설명해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났는지 잘 설명해 줘야죠.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아직 멀었어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계속 물어보는 게 그 아이에게 충분히 내가 지도를 설명해 주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10분 있으면 가, 조금 있으면 가. 그럼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환자도 마치 우리 아이들과 같이 힘드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리 좀 잘 설명을 해주면 이게 어느 정도 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또 환자들이 잘 받아들일 테니까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가 아니라. 그다음에 길을 모르는 환자에게 가이드를 부탁하지 말고 부탁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라. 이것도 저도 젊었을 때 많이 했었던 실수고요. 환자한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좀 어때요? 좀 나았어요? 나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나았어라. 그리고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되게 한심한 태도입니다. 병은요 무조건 매번 치료할 때마다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 치료하면 무조건 좋아져요. 종국에는. 이게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의사로서 봐야 될 것은 전문적인 태도예요. 맥을 본다든지 피지컬 examination 한다든지 뭐 ROM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평가를 해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있는지 의사가 알려줘야지 어떻게 환자한테 물어보냐는 거죠. 그럼 환자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야박하게 얘기하는 환자분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예의 바른 환자들은 별로 안 좋아지는데도 또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휩싸여 다니면 안 되거든요. 수술을 해놓고 환자 보고 어때요? 물어보면 환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혈액 검사한 거, 엑스레이 찍은 거 보고 야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그 힘에 환자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맥도 하고 이해학적 검사도 하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죠. 환자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환자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그래요. 환자한테 기대는 거예요. 그냥 환자가 좋다 그러면 좋고 그러다 보니 또 안 좋다 그러면 또 무리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소박하게 그냥 이 얘기들을 저한테 하고 하루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시간만 돼도 또 다시 다 까먹습니다. 또 읽어야죠. 제가 이게 지금 이 글이 뭐 별로 고친 거 없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이거 쓴 지가. 자, 치료에서 온전한 삶으로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관계 중심의 치료. 그러니까 문제를 파내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라 환자가 온전한 삶을 충만하게 살게 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같이 손잡고 환자 손잡고. 그렇게 진료했을 때 저가 훨씬 편안해지고 행복해졌고 또 침 놓는 것도 많이 변했어요. 이런 관점으로 침을 놓으니까 환자의
어떤 치유력을 내가 리스펙트하고 환자의 치유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치료 방향을 설정하니까 이 관계가 더 중요시해지고 또 실제 환자의 치료율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허준 선생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치료에는 약석, 침과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가 어떻게 사느냐, 양생이 훨씬 중요하다. 동의보감 서문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환자는 얼마 없지만 우리가 도울 수 없는 환자는 없다. 암 환자건 환자 기대치가 너무 높건 성질이 좋건 나쁘건 어떤 환자도 우리가 환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 환자 훨씬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논리적인 태도로 내가 고칠 수 있는 환자만 보겠다. 이거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고칠 수 있는 환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환자들도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점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그 환자가 기대치가 달랐더라도 점점 저랑 기대치를 맞춰 나가더라고요. 진실을 보는 거죠. 그 어느새 저와 친구가 돼 있는 거죠. 이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닐 가능성이 더 많겠죠. 네, 제가 겪었던 변화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창피하지만 제가 매일 아침 환자를 보기 전에 읽는 글을 나눠봤습니다. 즐거운 진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